엊그제 4월 2일 목요일부터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아마도 여러분이 사시는 곳 도로 곳곳에 걸려있는 그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보시면 선거가 실감되실 겁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끌벅적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4월 14일 자정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수많은 후보자들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월 15일에 받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가 현명하게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에서 어떤 정당을 선택할까 하는 방법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사실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시의원, 시장 선거에 직접 후보자로 여러 번 참여해서 당선과 낙선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요. 또 당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선거운동원이 되어서 활동했던 경험 등에 비추어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유익한 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미 투표를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투표 행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2장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죠. 한 장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해서, 또 한 장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 투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영동형 혼합식 정당 명부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결정하는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구 후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후보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정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후보자들의 포스터가 쫙 붙어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 이런 식으로 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시그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당을 보통 선택하게 되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어요. 전두환이 광주에서 탱크를 동원해 수많은 시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어 통치하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만들어서 집권한 정당이 민정당이었고요. 당연히 저는 민정당의 반대편에 있는 정당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35년 동안 저는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민정당의 뒤를 잇는 보수 정당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을 지지했고 그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국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정당은 보수에서 진보에 걸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당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역구 후보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정당이 나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지, 어떤 정당이 내 이해관계와 맞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인간관계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후보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향이 같아서 성씨가 같으니까, 같은 출신 학교니까 취미가 같아서, 이런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후보 선택을 좌지우지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향후회를 부지런히 찾아가고 종친에 열심히 매달리고 동문회 쩔쩔매며 조기 축구회, 산악회 등 각종 동호회에 목숨 거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답니다. 거꾸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어떤 사적으로 자그마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겁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는 국회의원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서는 그 후보와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 악수를 한번 했었다는 이유가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할 때 보면 제 아들 친구의 부모님들이 그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곤 합니다. 정당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와 알지도 못합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오직 아들 친구의 아버지란 이유만으로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각종 인연을 찾아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후보자와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은 유권자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책과 공약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과 공약이 선택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집으로 책자형 선거 공부가 배달되어 여러분들 다들 보게 될 겁니다. 보통 1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그리고 재산 상황, 병역사항, 세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체납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과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게 되어 있죠. 요즘은 책자형 선거 공부를 PDF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SNS 등에 제공하는 후보자들도 많이 있으니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라는 것은 경쟁하는 후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간 정책 토론이나 연설 등을 통하여 자질이나 정책의 완성도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각 지역의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지역방송 등과 함께 이런 정책 토론회나 연설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떻게 어우러질까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선거부터 이쪽 당을 선택해서 늘 지지해왔고 활동해왔죠. 그러니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1번 더불어민주당을 찍게 된답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의원인 우리 당의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함께 정치를 해왔으니까요. 또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아도 가장 꼼꼼하게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실현할 힘도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 제가 1번 후보를 선택하는데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나는 1번 정당을 좋아하는데 2번 후보가 나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거나 3번 후보의 정책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었는데 소속 정당이 없다거나 이렇게 각각의 기준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서도 정답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정당, 인간관계, 정책과 공약, 이 세 가지를 어떤 비율로 적용하라든가 무엇을 우선하라든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저 각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정당, 인간관계, 정책과 공약을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4년간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우수한 국회의원들이 뽑히는 4월 15일을 기대합니다. 권봉수 TV입니다.